네, 지금부터 코디네이트 미학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코디네이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복이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의복이 무엇인지, 의복의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의식주, 즉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이, 휴식을 할 집이 필요한 이 의식주라고 하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의입니다. 동물들도 배고프면 먹이를 찾고 또 추우면 추위와 또 어떤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을 짓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 입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의는 우리 인간에게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생산 활동에도 기여하고 또 의에 대한 기능성, 실용성, 상징성을 추구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의복은 의복, 피복, 의류, 의상, 복장, 복식 등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의복은 우리의 몸 위에 입는, 그래서 제2의 피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복은 각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또 그 시대의 독특한 경제, 정치, 사회, 또 예술, 또 어떤 그때의 시대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반영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복은 어떠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까요? 바로 의복의 가장 큰 기능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지위 또 역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향, 성격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굉장히 의복이 상당히 종합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의복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복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복의 기능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의 기능은 크게 도구적 기능을 먼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도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물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가 환경,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의미하고, 사회적 기능은 우리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 속에 속해서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옷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복식 착용 기원 중에서 신체 보호 또 심리 보호의 동기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구적 기능 중에 물리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기능은
신체에 적응을 돕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죠. 예, 옷을 입게 되면 이 옷을 입은 착용자의 몸을 1차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죠. 보호하고 또한 신체 활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신체의 쾌적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직업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죠. 이 다양한 직업 안에 그에 따른 직업 환경 또한 다양하겠죠. 이러한 직업 환경에 처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복식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작업복 있죠?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자신의 몸도 보호하고 또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복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하기 편한 또 운동복이 있죠. 또 잠을 잘 때는 또 잠자기 편한 또 이런 실내복들이 있을 것이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각종의 어떤 스포츠를 할 때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 웨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복에 있어서의 물리적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도구적 기능 중에 사회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각 사회나 문화권마다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옷이 적합한 차림새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했을 때는 주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죠. 그렇지만 이에 맞지 않을 때는 뭔가 눈살을 찌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현재는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회에 속한 사회에서 반하지 않는, 튀지 않는,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을 잘 입는 옷이라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능도 의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차림새가 사회적 규범인 정숙성에 어긋나거나 그래서 왜 우리가 학생들 교복 있죠. 이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역할과 신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식을 선택할 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 의복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갖고 또 요즘 현대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표현적인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입느냐가 그 사람의 직업, 신분, 역할 또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적 기능은 복식이 지닌 감정적인 측면과 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전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머슬로는 인간의 욕구 수준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하위 단계인 바로 생리적 욕구죠. 우리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1차적인 그러한 욕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을 속에서 본인이 뭔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욕구를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 상위 단계로 더 올라가면 그 다음이 바로 소속. 어떠한 집단에 나는 소속되어 있다. 소속감을 가지면서 또 그 사람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관심받고 싶은 욕구이겠죠. 자, 그 다음 위가 바로 자기 존중, 자아 존중. 스스로에 대한 존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고자 하는
존중의 욕구를 갖고 있죠. 자, 마지막 가장 상위 단계인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욕구 안에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가장 상위의 욕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 단계가 바로 의복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식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정도가 높은 수준인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 의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즉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추위를 피하고 벗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옷을 입고 다니지라고 하는 단순한 욕구가 아닌, 내가 이런 옷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도 존중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바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소통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옷을 입는 법, 옷 입고 있는 모양,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소통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예,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복식을 통해 전달되는 착용자의 인적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사람의 성별도 가늠하게 하고요. 연령, 사실 요즘 이제 연령의 경계가 많이 없어서 옷 입는 방법만 갖고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 연령이라든지 결혼 상태 또는 경제적 지위, 또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직업 또는 종교, 소속 집단, 성격, 이념, 또한 여기에 미적 감각 등 이 옷을 입는 것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통을 기능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경찰들이 경찰복 입었을 때의 그 모습과 그분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나올 때 그냥 사복을 입을 때는 정말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그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냥 그 사람이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별로 위험도 없고 그다지 무섭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딱 경찰복을 딱 걸쳐 입는 순간 우리는 그다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앞에 보기만 해도 뭔가 긴장되고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복의 굉장히 상징적인 강한 메시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가브리엘 샤넬 아시죠? 네, 샤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면이 궁금해진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옷 입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꾸며 입지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겉모습만 보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우리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